귀농계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생활 패턴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귀농은 아무래도 그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시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많고 정신없고 복잡하니까 뭐 농촌에 가면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해서 뭔가를 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수확으로 얻는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 3040 세대들이 생활터전을 농촌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은퇴 후 귀농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억대 매출도 꿈은 아닙니다. 귀농에서 딸기로 연매출 10억. 젊은 귀농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온 이 남자. 귀농에도 트렌드가 있다는데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귀농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학구파 귀농인이 제시하는 귀농 성공 지침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더해져 귀농의 성공을 돕는다. 귀농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딸기 농사 10년 차 귀농 멘토 권수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서민갑부를 만나러 간 곳은 충청남도 서산. 농한기를 맞아 시골은 고요한 적막뿐.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지금이 가장 바쁘다는데요. 이때 적막을 깨우는 잔소리. 작은 거 딸 필요가 없어. 너무 익은 거는 빼고. 이 작은 거 너무 잘 익은 거 놔둬버리네. 그럼 봐봐, 이런 거는 포장 못하지. 너무 잘 익어서. 크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익은 거 저쪽에서 알아서 빼니까 여기서 그냥 따기만 하면 돼. 제철 맞은 딸기 수확이 한창이었군요. 자,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 응? 웬 딸기를? 내가 따먹으면 되지. 무심하게 한 입. 당신이 준 거라 더 맛있네. 진짜 맛있다. 딸기 한 입에 지친 피로도 싹.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싱싱한 딸기는 이 소리가 분명해야 하는데요. 딸기는 어떤 게 좀 맛있는 딸기예요? 딸기요? 응. 이런 게 맛있습니다. 꼭지가 쏙 올라가가지고. 이런 게 맛있습니다. 곧게 선 꽃받침이 포인트. 그런데 꽃받침은 그렇다 쳐도 빨갛게 익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딸기 아직 덜 익었다고요. 이 딸기는 뭐 어떤 딸기예요? 수출을 하기 위한 딸기입니다. 딸기 수출로 돈 번다는 오늘의 주인공 선권수 씨. 먼 길 떠나야 하는 수출 딸기엔 기준이 있는데요. 약간 덜 익은 걸 따는 겁니다. 습기가 약 80% 정도. 요 정도를 땁니다. 가는 동안 잘 익어서 손님을 마주하는 거죠. 이거는 수출용 딸기. 이거는 국내요.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가뿐의 딸기.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주야간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딸기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오래 크고. 해외에서 그럼 우리나라 딸기가 유명한가요?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지금 K-팝이 유명하다고 그러지만 K-베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숙기 외에도 수출 조건은 또 있습니다. 신선도를 위해 줄기까지 수확해야 하고요. 딸기 한 알은 22g 이상, 무농약은 필수 조건이죠. 미국 가면 이게 10,000원? 15,000원 했나? 하여튼 비쌌어. 그야말로 값표들만 먹어야 돼. 가격은 높아도 찾는 사람이 많아 겨울엔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요. 이 와중에 권수 씨는 뒤에서 멀뚱멀뚱. 사장님은 딸기 포장 안 하세요? 아무래도 남자들 손이 뻣뻣하니까 딸기 육질은 부드럽고 연하니까 남자들 뻣뻣한 손으로 만져버리면 딸기가 눌리거나 손상을 입어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럼 사장님 포장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 하시나요?
뒤치다거리만 하죠. 다른 남자들은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 과연 권수 씨의 반응은? 사장님 다른 남자들은 잘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저는 못해요. 못한다고 단언했지만 권수 씨는 사실 포장할 때가 가장 바쁜데요. 아내와 여직원들이 포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뒤치다거리를 도맡아 하고 있죠. 박스 좀 갖다 주세요. 박스도 즉각 대령. 자세히 보니 권수 씨 없이는 포장 속도가 오르지 않겠네요. 수출 딸기 작업만 반나절.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300kg 정도 되는 거죠. 300kg요? 예. 300kg면 지금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인가요?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배달 전 서류 확인은 필수. 이게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미국에 못 가요.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거고. 그죠? 이게 박스가 240박스라는. 4년 전 수출을 시작한 권수 씨. 수출은 갑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딸기 홍보를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죠. 다 했죠. 박람회도 많이 참석하고 행사에도 많이 가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트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수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움을 한 번이라도 청해봤느냐 이거지. 청해보면 다 길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차근차근 물량이 늘었고 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판로를 넓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배달은 권수 씨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인천공항 갑니다. 인천공항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수출 잘하시고요. 네. 올해 귀농 10년 차가 된 권수 씨. 귀농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 40살쯤 될 거예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귀농을 생각하셨네요?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귀농이었어요. 아내도 남편을 따라 시골에 정착했는데요. 손님 맞이는 아내의 담당. 꿀맛이네요, 꿀맛. 딸기 날 때마다 와요. 아, 딸기 날 때마다 와요? 네, 그래서 딸기 한 번 먹을 때마다 딸 하나씩 납니다. 탐스럽게 열린 딸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구경은 필수, 기념사진 촬영도 잊지 않습니다. 주문받은 아내는 즉시 딸기 수확에 나서는데요. 언제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따놓진 않아요. 오면 그때그때 따야죠. 그래야 싱싱하고. 그럼 손님들은 진짜 싱싱한 딸기를 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좋아하죠. 방문 손님에게 보다 좋은 딸기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사장님, 이거 3kg예요? 예. 맞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가뿐의 딸기는 포장 방법도 특별하다는데요. 조은 씨 거기도 딸기꽃 하나 넣어줘. 딸기 위에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권수 씨의 작은 아이디어인데요. 꽃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도 먹고 딸기꽃도 보고 일석이조죠. 딸기 제철을 맞아 분주한 가뿐의 농장. 겨울만 기다렸을 손님들을 위해 부부가 바삐 움직입니다. 이번엔 아내가 나섭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딸기 팔러 갑니다. 사장님은 안 가세요? 안 갑니다. 여기는 내 전공입니다. 아, 어머님 전공이에요? 도착한 곳은 대형마트. 이렇게 내놓으면 될까? 싹. 뭘 그렇게 고심하나 했더니 딸기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표까지 직접 프린트. 혹시 직원인가요? 여기 뭐 어딘데요? 여기요? 로컬푸드 매장이요. 내 거니까 내가 얼마 받을 건가. 너무 비싸게 내놓으면 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가격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네. 아, 로컬 푸드 매장이었군요.
딸기 생산부터 가격과 진열까지 셀프로 이루어지는 로컬 푸드 매장.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산자 정보까지 투명해 믿고 거래할 수 있죠. 저희 딸기 맛있습니다. 다른 농장의 딸기도 많은데 광숙 씨는 자신만만. 저희 여기 예쁘게 꽃도 놔드려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꽃 있는 딸기하고도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진열하자마자 팔리는 딸기. 진짜 금방 팔리네요. 걱정 안 해요. 가져온 딸기를 모두 진열하고 급히 자리를 뜨는 광숙 씨. 딸기 그냥 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 판매는 따로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여기서 놔두면 잘 팔려요. 별다른 홍보 없이 잘 팔릴까 싶었는데 다행히 손님들 바구니로 직행. 이게 장이 좀 이게 높은 것 같아서. 네,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은 저희도 이제 좀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더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딸기가 많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저는 저기 꼭 로컬푸드에서 딸기를 사요. 이미 지역 내에서 입소문이 퍼져 날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 가뿐의 딸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한 1.2m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재배 방식입니다. 딸기가 공중에 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딸기는 토경 재배의 모습이 익숙할 텐데요. 그래서 밭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러나 갑부의 딸기는 흙이 아닌 물로 재배하는 방식. 마치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열매가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끼가 살아있죠. 이끼는 딸기의 뿌리를 잡아주죠. 이 기계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계입니다. 아, 이게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거죠. 지하수에 약 20가지의 영양분을 배합해 공급. 매일 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무려 9톤입니다. 수경 재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한 3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 크죠. 첫째, 사람이 적게 들어가요. 또 작업이 쉽고. 그렇다면 수경 재배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어디서 따든 딸기의 당도가 모두 일정하다는 건데요.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동에서 딴 딸기의 당도는 12.7 브릭스고요. 이동에서 딴 딸기의 당도는 12.8 브릭스. 두 딸기의 당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갑부의 딸기는 높은 당도로 강아지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딸기밭을 서성이는 갑부의 강아지 송이. 딸기를 먹어서 그런가 한미모하죠. 참 야무지게 먹네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다, 야. 딸기 잘 먹어요. 떨어지는 건 먹는데요. 바가지에 섞어서는 안 먹어요. 한 개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입이 빨갛잖아, 너 딸기 먹어가지고. 남편을 따라 귀농한 아내 광숙 씨. 도시 생활에 지쳐 여유 있는 삶을 동경해 왔다는데요. 둘이서 놀면서 해도 1년에 1억은 번다고 그래서 그 말에 그냥 1억이 그 순간에는 거의 순수입인 줄 알고 괜찮다 싶어서 그냥 뭐 남편 믿고 왔겠죠, 처음에는. 우리 마누라는 귀촌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귀농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365일 중에 365일을 일을 합니다. 그럼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지치지 않더라고요. 왜? 재밌으니까. 아쉽게도 동상이몽이었네요. 다시 시작된 농장 일. 그런데 딸기 수확이 아닙니다. 꽃을 따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꽃이 엄청나게 펴요. 그러면 딸기가 자라서 못 써요. 1번, 2번, 3번. 얘가 4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버리면 딸기한테 갈 영양분이 꽃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죠. 한 줄기당 5개의 꽃을 남기는 게 포인트. 곰팡이 방지를 위해 잎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영양분을 대량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열매뿐만 아니라 꽃과 잎도 자라는 속도가 빠른데요. 딸기밭이 일이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겁나게 많아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 수작업으로 해야 돼서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는 자고로 잘 심어놓고 기다리면 된다 생각했는데요. 특히 아내 광숙 씨는 더욱 그랬죠. 내가 이 일을 모르니까 딱 딸기 심어놓고 한 11월 달쯤 돼서 딸기가 열리기 전에 꽃 좀 피고 할 때 나를 다른 농장에 전학을 시켜줬어요.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되면 별로 일 안 해도 할 일이 없거든요. 남편한테 속아갖고 여기 와가지고 둘이서 놀면서 먹본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놀 시간이 어딨어? 아내의 투정에 권수 씨는 묵묵부답.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언제 안 바빠? 계속 바빠. 계속 바쁘면 계속 해야 돼. 무뚝뚝한 남편이네요. 여기 연매출이 어떻게 돼요? 딸기와 기타 가공품을 합해서 약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수출 양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4바렛, 하나당 250만 원 계산하면 귀농 10년차 딸기갑도 권수 씨의 연매출은 수출과 체험 농장, 가공 판매를 더해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귀농하기 전 건설회사에 다녔던 권수 씨.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던 시기였는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남들의 집을 만들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권수 씨. 뒤늦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건설회사는 통상 한 번 발령을 받으면 3년 정도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그게 싫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들이 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죠.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겠고 막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복잡하니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더 화를 냈죠. 그것 때문에 좀 싸운 적이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들의 사고 소식. 연락을 받고도 권수 씨는 쉽게 회사를 나올 수 없었습니다. 권수 씨를 대신해 아내가 아들의 옆을 지켜야 했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뭐 애들이 크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디 뭐 애들이랑 다퉈서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매일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귀농을 해야 되겠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귀농을 결심했지만 회사를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만의 귀농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요. 가장 먼저 귀농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차근차근 저축을 했죠.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집과 딸기 재배 시설 등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권수 씨. 마침내 회사원에서 벗어나 귀농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0대부터 이제 귀농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도 섭렵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튼튼하게 맺게 할 것인가? 요즘은 농업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특별히 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는 방법 하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라. 귀농을 하고 나서 권수 씨는 더욱 부지런해졌는데요.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기상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딸기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문을 열어서 햇빛을 받게 하고 또 환기도 시키고 환기를 안 시키면 곰팡이 피해요. 곰팡이 피면 딸기 한 개도 못 따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충분한 햇빛을 섭취했을 때 잘 자라는 딸기. 아침 인사를 빠뜨릴 수 없는 이유죠. 보일러 온도는 51도고 이 내부 온도는 10도라니. 온도에 민감한 딸기. 야간은 10도, 주간은 25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기 시골 여기 오기 전에는 삽들고 삽질한 걸 안 해본 사람이에요. 힘쓰는 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남편은 엄청 부지런해요. 지금도 놀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한심하다고 봐요. 어머님은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죠. 남들 다들 여행 다니고 즐길 때 당신은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나만 갔다 그래요. 나만. 권수 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하우스 안을 뒤덮은 벌떼들. 대체 무슨 일이죠? 설상가상 연기까지? 여기 어때요? 없어요. 먹이만 주면 살아나거든요. 이거는 먹이만 주면 살아나. 벌 교체 작업 중이었군요. 먹이만 주면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움직이는 권수 씨. 벌은 딸기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딸기꽃 수정을 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체할 겨를 없이 곧장 하우스로 향하는 권수 씨. 망설임 없이 벌 밥을 뜯습니다. 다 안 뜯어도 돼요. 다 안 뜯어도 지금 들어가서 파먹어요. 다행히 빠른 판단으로 부활 성공. 응급처치 효과가 있겠죠? 이어서 다른 벌통도 처방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현저하게 움직임이 떨어진 벌떼들. 과연 전문가의 소견은? 아, 이건 안 돼. 이건 해상불로. 충격적인 판정. 힘내요, 권수 씨. 6통을 다 갖다 놓고. 6통을 다 갖다 넣으라고요? 그래요. 이거는 내놔버리죠. 벌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갑부. 어이구, 줄목구는 못 들고. 새로운 벌통이 필요한데요. 딸기 하우스의 활기를 위해선 긴급 수혈이 간절합니다. 난 벌을 이렇게 갖고 다니지. 우와, 벌 봐라. 꽉 찼죠? 예. 한눈에 봐도 빽빽이 들어선 벌떼. 물론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해주는데요. 모든 처치가 끝난 뒤 가뿐의 딸기 하우스를 마음껏 누빕니다. 이 정도 양의 벌이면 올 딸기 농사도 문제 없겠는데요. 내 딸기 벌을 쓰는 사람한테 교육하던 자료인데 예. 벌 담당자인 기현 씨 또한 양봉업으로 인생 2막을 열었는데요. 틈틈이 농장에 와 권수 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시작했어요. 뭐 할 일 없어서 먹고 놀던 점에서 게장, 도장, 면장
위원장, 부위원장 그런 거 고루고루 다 해시오. 아, 그래요? 지금은 6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또 30년을 살아야 돼요. 재수 더럽게 웃으면 120살 살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생을 무얼로 살 거냐? 제3의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우리 아주 철칙이요. 기현 씨 의견에 동의하는 권수 씨. 아, 내가 우리 장목반에 꼭 모시고 와야 되겠네. 우리 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열변을 토한 기현 씨. 가던 길을 다시 멈춥니다. 이거 승용차에서 승용차 버리고 트럭 갖고 다니기 나 8년 걸렸어요. 자존심 버리느라고. 그것부터 버려야 일이 돼요. 대단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웬일인지 가뿐의 농장이 북적북적한데요. 계란 잡듯이 이렇게 살짝 잡고 따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따야 돼요. 이렇게 살짝 잡고 이렇게 잡고 따면 거기가 다 물러버려요. 농장 체험하러 온 손님들이었군요. 엄마와 함께 체험 농장을 방문한 아이. 딸기가 벌써 한가득입니다. 야, 근데 엄마는 왜 더 안 따지냐? 언니가 잘 따는 거. 경쟁이라도 붙은 듯 열정적으로 딸기를 찾는 언니. 이 구역의 딸기는 모두 차지하겠는데요. 발견했다 하면 곧장 수고. 따는 게 어렵지 않아 누구든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많이 땄다. 잘 익은 딸기만 쏙쏙.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보기도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하니까. 아, 겨울엔 아무래도. 네. 밖에보다 실내니까 괜찮고요. 잘 익었죠? 어른들도 간단히 체험할 수 있어 연간 7만 명이 찾는다는 가뿐의 딸기 농장. 마트에서 그러나 여기 마트로 나가는 거는 하룻밤을 자니까 단맛이 조금 떨어지지. 근데 이거는 싱싱하고 직접 따서 먹으니까 훨씬 낫죠. 달고. 신선한 딸기를 만나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먹방 타임. 잘 맛있다. 아따 맛있다. 새콤달콤한 겨울철 딸기만큼 식욕 부르는 것도 없죠. 진짜 여기 산지에 와서 진짜 그 체험을 해서 그 저희들이 직접 따서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맛이. 얼마예요? 아, 2만 원입니다. 예, 둘이에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 예. 아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거스름 또. 맛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박 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평생 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인생 제2막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매일 밥만 먹고 놀 수 없잖아요. 농사라는 거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난 텃밭이나 가꾸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니까요.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아, 어머니가 생각한 밭과 사장님이 생각한 밭은 개념이 다른 거네요. 나는 요만하고 이 사람은 이만하고. 귀농을 결심하고 작물에 대해 고민한 권수 씨. 직접 시장 조사를 다니며 작물을 찾았는데요. 여러 가지 수입 과일을 살필 때 눈에 들어온 작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죠. 바로 겨울철 대표 식품인 딸기. 딸기는 국내산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다 다녀봐도 수입 딸기를 파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나오는 과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에 해당이 되죠. FTA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작물 중에 하나가 딸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딸기를 선택한 겁니다. 딸기를 배우는지도 몰랐어요. 아, 딸기 하겠다고 말을 처음에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나는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나를 물러갔어. 왔죠.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홀로 딸기 연구에 들어간 권수 씨. 주말마다 유명한 딸기 농장을 둘러보며 실전 경험을 쌓았죠. 직접 이를 거들며 어떤 재배 방식이 적합한지 연구했는데요. 딸기 잘 짓는 농가들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녀봤고 또 기술센터에 가서 자문도 구해봤고 이런 데를 꾸준하게 찾아다녔죠. 거의 10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저는. 귀농에 실패한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했죠. 많죠.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요. 서울에 가면, 도시로 가면 노동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내가 귀농을 해서 실패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10년을 준비한 덕에 무사히 농장을 일굴 수 있었던 부부. 보금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광숙 씨가 원하던 여가 생활도 자연스레 따라왔죠. 저녁 식사를 위해 집 앞에 나온 광숙 씨. 요새 요리하는 맛에 푹 빠졌답니다. 겨울이면 메주를 떠 된장을 담그고 오래 묵히면서 맛을 기다리는 거죠. 아유, 노랗네. 신혼의 재미도 다시 느끼고 있죠. 저희 남편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 사장님이랑 같이요? 네. 이거는 간장이에요. 엄청 진하죠? 이거 6년 된 거, 6년 된 거. 지천에 먹거리가 널려 시장에 갈 일도 드물다는 광숙 씨. 전원 생활의 즐거움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살면 항상 그 조바심 같은 게 없고 마음에 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럼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전혀 없어요. 마지막 고향이에요. 제 3의 고향. 음식은 자고로 손맛. 재료 하나하나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저녁 반찬은 식감을 살려줄 겉절이. 어디 손맛 좀 발휘하셨나요? 참참하고 맛있네. 오늘 저녁상 기대해도 될까요? 집 앞 닭장에도 먹거리가 있는데요.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남편 권수 씨가 달걀 수거를 맡았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수고로움도 이젠 덜었다는데요. 7개나 돼. 어이구. 이야, 이렇게 7개나 돼. 이쁘다. 네. 이런 닭도 키워서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또 시골 생활이라는 게 푸짐해요, 항상. 농산물이라는 게 푸짐하기 때문에 좋죠. 달걀을 수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권수 씨. 여보, 달걀 가져왔어. 많이 넣었네. 별로 많이 안 넣었구나. 계란찜도 좀 만들어봐. 어때? 저녁 메뉴엔 없었지만 남편의 주문에 금세 준비 모드. 힘껏 알을 낳아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기에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픈 아내의 마음이죠. 피디님,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뭔데요? 갑자기 방으로 안내하는 권수 씨. 아내 몰래 뭐 숨겨놨나요? 뭔가 했더니 안방에 떡하니 자리 잡은 금고.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금은 보화를 기대했는데 꺼낸 건 서류 하나. 궁금해집니다. 요리하던 아내도 급히 소환했는데요. 대체 뭐길래 이렇게 뜸들이는 걸까요? 이게 이제 뭐 등기 서류인데. 아, 등기 서류였군요. 이거를 이제 이만큼 땅을 샀으니까 앞으로 더 사야 되니까. 에휴, 더 사서 뭐하게. 어? 만평이 목표라면서 진짜야? 그건 해야지. 목표를 한번 세웠으면 실행을 해야지. 이제 나이 먹어서 뭐 많이 사서 뭐하게. 응? 고생할 일만 남았지.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럼 난 당신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오케이. 귀농하고 딸기 농사로 일군 자산 20억 원. 아내가 곁에서 응원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된장국 향이 좋네. 시금치 냄새도 좋고. 많이 드세요.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동안 권수 씨가 제일 그리웠던 건 아내의 손맛. 너 한 입 먹어봐. 맛있어. 저 원래 밥을 잘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일하면요 밥이 꿀맛이에요. 그리고 맛있고 또 신선하고 야채가. 그래서 많이 먹어요. 일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내가 성표가 좋아서 맛있는 거지. 아, 당연히 그렇지.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을까요? 귀농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딱 생각한 점이 뭐예요? 자, 식물을 심어서 그게 열매가 열려야 내가 그걸 돈으로 환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보통 1년 걸려요. 농산물이 생산이 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간과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망하지 않는 방법 둘.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해라. 사실 오랜 준비에도 귀농은 쉽지 않았습니다. 딸기 농사가 잘 돼도 가격이 폭락하면 버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막상 귀농을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거죠. 괴롭죠. 네.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딸기 값은 똥값이고 말 그대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했죠. 한 달에 그래도 300 정도는 들어와야 노후 생활을 그래도 문화 생활까지 좀 즐길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300 정도 나오게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돈이 쪼달리다고 해약도 해서 써버리고. 모든 걸 쏟아부었기에 멈출 수 없었던 권수 씨.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인근 학교에 손편지로 체험 농장을 홍보했고 남은 딸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방법도 모색했죠. 생소한 딸기주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국수청을 갔는데 딸기는 과일이 아니고 가치류래요. 그래서 허가 법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를 안 하죠. 허가해줄 때까지 계속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왜 안 되냐 해주라 뭐 별소리를 다 했대요. 근데 3년 만에 허가가 나온 거예요. 3년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받은 제조 면허증. 그러나 실전은 또 달랐습니다. 온도 조절 실패로 많은 양의 딸기를 또 버려야 했죠.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뭐 한 2, 3천만 원어치 정도는 버렸을 거고요. 버릴 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그 정도 양의 와인을 만들려면 딸기가 수십 톤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죠.
기필코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완성한 딸기주는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홍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격이 폭락하기 전 미리 딸기를 급속 냉동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냉동 딸기는 와인도 만들고 또 냉동 딸기 자체로도 판매를 하고 또 잼도 만들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는 딸기주. 생소한 맛에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딸기주 만드는 법 대공개. 해동된 딸기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깊이 우려낸 다음 딸기와 잘 섞어주는데요. 다음 효모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한 달간 발효시키는데요. 발효 후 2년간 숙성 기간을 거치면 마침내 딸기주 완성. 오래 숙성할수록 깊은 맛을 내는 딸기주. 시음은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요. 광숙 씨도 빠질 수 없죠. 소시적 애주가였던 권수 씨. 깊은 향이 잘 스며들었나요? 아주 좋습니다. 갑부의 노력이 고스란히 깃든 딸기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딸기주 판매만 연 매출 4억 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워낙 인기가 좋아 대량 구매하는 손님도 많습니다. 늦게 오실 줄 알았더니 금방 와버렸네. 딸기 제철이라 일이 많은 권수 씨를 대신해 손님이 직접 농장까지 찾아왔는데요. 권수 씨 서둘러야겠어요. 병에 담으랴 포장하랴 정신없는 상황. 결국 손님이 일을 거둡니다. 손님이 직접 라벨링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데 시골은 오면 다 도와줘야 돼. 갑부 덕분에 딸기주를 알게 된 후 매년 농장을 찾는 단골 손님인데요. 형제들도 나눠주고. 반응이 어때요, 이건? 좋죠. 와인은 없어서 못 먹으니까. 없어서 못 먹나요? 사장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선물 포장했다고 선물. 푸짐한 시골의 정 아닐까요? 그날 저녁 농장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온도에 민감한 딸기를 위해 이불까지 준비했습니다. 참 정성이네요. 잠시 후 농장을 방문한 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따지? 따긴 따는데 겨우 마셨습니다. 겨우 맞추면 안 되는데 지금. 아유, 사모님 직접 하시느냐고. 네. 이거 킹스벨인데요. 아, 이거 킹스베리? 예. 오, 이렇게 됐구나. 됐구나. 오자마자 딸기를 건네는 아내. 엄청 다네. 아니 누구시길래 이렇게 반가워하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지금 딸기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 예. 대표님은 좀 도와드린다고 조금 해왔어요. 여기 사장님이랑 좀 어떤 관계세요? 사장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사장님 덕분에 이거 딸기도 시작했어요. 아, 갑부의 제자였군요. 젊은 귀농인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권수 씨. 내가 필요하면 모종을 좀 줄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멘토 역할을 잘 해내는 중입니다. 며칠 후 역시나 분주한 농장 식구들. 평소보다 진지한 모습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내 광숙 씨도 조용히 일에만 집중합니다. 권수 씨는 현수막을 거는데요.
딸기를 홍콩으로 수출한다고요? 미국, 호주에 이은 3번째 수출 판로. 홍콩이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로 좀 규제나 좀 진입이 많이 어려우니까 조금 들어가기 힘든 편이죠. 아무래도 홍콩 시장이 들어갔을 정도면 그래도 인정은 받은 거죠, 최소한. 홍콩에 보낼 물량은 총 300kg. 평소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신중하게 물건을 살피는 권수 씨. 요은 씨, 이리 와봐. 이게 다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요은 씨, 이리 와봐. 이게 다시. 이게 뭐야 이게? 권수 씨에게 다시 건네받은 딸기.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에가 물렀다. 재빨리 다른 딸기로 교체. 살짝 무른 딸기가 들어가 있었네요. 부장님이 좀 꼼꼼하신가 봐요. 안 그러면 저희 가면 다 물러가. 권수 씨의 꼼꼼함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수출을 시작한 권수 씨.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이었는데요. 미국에 도착한 딸기가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약 500kg 정도 됩니다. 딸기로 500kg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게 다 버려진 겁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그래서 이제 포장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옛날에 초창기에 쓰던 박스예요. 자, 딸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한 팩이. 이걸 올리게 되면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공기가 순환이 안 돼요. 딸기가 썩어요.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재정비한 수출 박스. 공기 순환도 돼야 되고 또 신선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결과엔 원인이 있듯 권수 씨는 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농기구를 챙긴 권수 씨. 그리고 집 뒤편으로 향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 마늘밭이에요. 딸기 농사도 힘든데 마늘밭이라뇨? 더군다나 작은 규모도 아닙니다. 아니 왜 마늘 농사까지 짓나요? 이 마늘을 심어서 또 딸기 안 나올 때 소득 대체작물로 사용을 하죠. 딸기 안 나올 때도 끊임없이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끊임없이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풀을 제거를 해줘야. 부지런한 권수 씨 덕에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가뿐의 농장. 1년 내내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 광숙 씨도 덩달아 일이 많습니다. 콩도 택배 보내야 되고. 얼마나? 얼마나? 깨도 택배 보내야 되고. 몇 킬로나? 콩 한 10kg. 택배 보낼 게 산더미. 농작물도 다양합니다. 콩, 감자, 깨 등 다 어디서 난 거죠?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예요. 감자, 콩, 그다음 콩 중에서도 서리태, 약콩, 그다음에 참깨, 들깨, 그다음에 양파, 마늘,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꾸지뽕도 있고. 1년 농사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저는 귀농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5월부터 다음 딸기가 생산될 때까지는 12월 달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뭔가를 해야 저희도 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농작물을 복합 영농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매출액이 약 2억 정도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 셋. 대체 수익을 찾아라. 농작물은 모두 무농약으로 재배. 권수 씨의 철칙 때문인데요.
그 덕에 수작업이 많죠. 아니 너무 힘들지? 일을 많이 벌려서? 힘들기는. 이런저런 일이 이렇게 많이 걸려갖고. 재밌잖아, 대신에. 아니 재밌어? 응. 농산물도 이렇게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 판매하는 재미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 아 재밌다. 그래. 신난다. 저기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러니까. 재밌다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광숙 씨 답답하겠어요. 저랑 일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일 안 하는 사람 싫어해요. 도와줄 때만 좋아하고 안 도와주면 안 좋아해요. 그치? 대답하는 거 봐. 일을 늘리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데요. 와인 술 만든다고 돼지고기를 또 뭐 발효하고 숙성시키고 해가지고 더 얇게 슬라이스 치는데 슬라이스 기계도 샀죠. 고기도 한 번 사면 또 응? 많이 사죠. 뭔가 계속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사모님. 안 들죠. 그만저만 해야지.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가 젊다면은 얼마든지 하라고 싶은데 지금도 이 일도 벅차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아내의 만류에도 불고 갑부의 딸기 하우스 한 동에는 다른 품종의 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처음 재배했는데요. 그동안 봐왔던 딸기와는 모양도 크기도 달라 보입니다. 크기가 좀 큰 것 같은데요? 킹스베리라는 딸기고요. 엄청 맛도 좋고 크기도 큽니다. 약 2배 정도의 크기, 당도도 더 높다는데요. 킹스베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새로운 품종을 계속 심어야 되니까요. 왜요? 그래야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가 있죠.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거죠. 권수 씨에게 만약 1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으면 이제 인생 반 정도 조금 더 사는 건데 나머지 반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우리나라 딸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아, 그게 꿈이세요? 예. 목표를 세우고 지름길이 아닌 올바른 길을 걸어온 권수 씨.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권수 씨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12살에 일본에 넘어오셨어요. 오코노미야키 장사를 5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민나노 어머니입니다. 낯선 땅에서 손맛 하나로 모두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다는 여인. 왜 이렇게 손님들이 어머니를 찾는다면서? 몰라요. 생각 몰라요. 어머님 얼굴만 보면은 좋다. 34년생 희순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